네, 반갑습니다. 마음디자인TV 마음디자인은 한말금쌤입니다. 부부들이 살아가시는 것을 보면 행복한 부부들은 다 고만고만한 이유들로 행복합니다. 소통도 잘 되고 서로가 챙기는 것을 재미있어 하고 살면서 재미있는 것을 잘 찾아서 하기도 하고요. 부자가 아니더라도 작은 것에 고마워하면서 매일 함께 있는 것을 즐기죠. 그런데 부부간의 삶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이유가 다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분들은 외도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어떤 부부들은 소통이 안 돼서, 어떤 부부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상대를 통해서 이렇게 얻으려다 보니 상대는 또 자존감이 저하돼서 또 함께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부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부부 상담 현장에서 보면 아주 어려운 딜레마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외도입니다. 그리고 그 외도로 인한 의부증이나 의처증 같은 현상이에요. 다른 하나가 있어요. 아주 이것도 굉장히 큰 난제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으로 생긴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시댁이나 처가의 문제로 생기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상담 현장에서. 도저히 화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부 중심으로 사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시댁이든 처가든 그 후에 챙기십시오. 부부가 먼저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야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부모 혹은 처가의 장인 장모님과 절연하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마 상담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담가도 똑같은 경우에 처한다면 시댁을 절연하고 부부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을 선뜻 선택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남편 혹은 아내의 죄책감의 문제가 됩니다. 시부모님과 절연하고 살면 남편의 죄책감이 문제가 돼요. 장인 장모님과 절연하고 살면 아내의 죄책감이 문제가 됩니다. 자, 내 배우자가 부모님과 절연하고 살아가는 곳에서 오는 죄책감에 잠겨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맥주 한 잔 마셔도 재밌게 마시겠습니까? 친구들과 무슨 골프 회동 같은 거 해도 재밌겠습니까? 오히려 재밌으면 죄책감이 들지 않겠어요? 아내와 아이들과 삼겹살 먹으면서 그렇게 신나게 먹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죄책감에 부모와 절연하고 살아가는 자식의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면 그러한 배우자와 살아가는 나는 어떻겠습니까? 행복하겠나요? 그런 딜레마가 생깁니다. 시댁이나 처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있으려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고 절연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죄책감이 있고 찌부둥하고 나를 멀리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딜레마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시부모나 시댁 식구들, 처가 식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머가 깃든 마음, 그 약간의 분숙기 가진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유머가 깃든 마음과 약간의 분숙기가 있는 소통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간단한 반찬 만드네 쩔쩔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얘는 또 이것도 왜 이렇게 됐니 너? 아니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해. 친정에서 뭐 배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시어머니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가 또 많아요. 자, 이렇게 시어머니가 타박을 하면 며느리는 기분이 즉시 나빠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친정은 덜 먹여? 아니 자기나 자기 딸 음식 솜씨는 어때? 아니 말투는 저게 뭐야? 나를 무시하니까 저런 식으로 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면에
시어머니에 관한 내면의 소음이 생깁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한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고 말에 관한 생각에 잠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마음 안쪽에서 서운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자존감이 상해요. 모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참고 살아보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습과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급기야 문제가 생깁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손주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싫어해요. 카톡에 문자 하나 올라오는 거 싫어합니다. 손주를 동영상으로 보여달라는 거 하나 싫어해요. 이렇게 됩니다. 고부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드디어 부부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어떤 며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똑같이 이렇게 해요. 얘 너무 이렇게 밖에 안 되니? 간단한 것도 못해? 친정에서 뭐 배웠어? 이러면 그냥 그 시어머니의 말이 있는 그대로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소를 짓니다. 한박 웃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저 공부하는 데만 신경을 써가지고. 내가 어머니 음식 같은 거 좀 하면서 돕고 좀 배우려고 하면 뭐 시집가서 뭐 결혼하면 평생 할 건데, 지금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음식 하나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쩔쩔매네요, 어머니. 어머니도 저 앞으로 이 음식 같은 거 가르쳐 주시려면 어머니도 애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어머니 저 잘 가르쳐 줘야 아들 잘 먹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며느리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며느리도 있습니다. 약간의 유머나 푼수를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음식을 별로 신통치 않은데도 맛있다고 이렇게 그냥 칭찬해주면서 먹는 걸 보면 어머니가 아들은 참 잘 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의 푼수와 유머를 써서 소통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공감하고 동의하고 풀어서 반복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이런 푼수와 유머 감각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대결 구도를 누그러뜨리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푼수와 유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생기는 갈등 상황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하는 게 푼수와 유머예요. 그리고 고부 갈등을 감소시키는 힘, 여유, 느긋한 열린 마음이 갖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고부관계에서 긴장감 혹은 불편함을 다루기 위해 사위도 불편한 처가와의 관계에 마찬가지죠. 다양한 대처 방법을 사용합니다. 시어머니나 장인 장모님을 공격하거나 자기 배우자에게 거칠게 공감을 요구합니다. 니네 부모가 그렇잖아. 이렇게 그렇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거칠게 공격해요. 아니면 피합니다. 회피하거나 담쌓기를 해요. 마음속으로 계속 비난합니다. 이런 대응 전략을 쓰죠. 그러면서 급기야 아주 심한 경우는 절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응 방법은 고부관계나 그 다음에 장인장모 사이와의 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가슴을 넓게 열고 열린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푼수와 유머는 이런 갈등이 생길 만한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이와 이렇게 이런 약간 갈등이 생길 만한 관계를 누그러뜨리고 있을 만한 관계로 바꿔버려요. 프로이드가 이렇게 얘기했나요? 유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정적 에너지의 낭비를 막는다 이랬습니다. 감정적 에너지 이런 거잖아요. 배기 싫어하고 혐오하고 경계짓고 구분하고 이런 것들이요. 거기서 오는 어떤 긴장, 압력,
관계 단절 이런 것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히려 푼수 혹은 유머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 다음에 사위와 처가 식구들 간에 그 사이에 공간, 여백, 틈 이런 것을 만드는 치유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푼수와 유머는 나와 시어머니, 사위와 장인장모 사이에 틈을 만들고 여백을 만들고 공간을 만드는 치유의 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푼수와 유머는 이런 고부의 갈등이나 장서의 갈등의 관계에 이 두 관계 속에 관점 혹은 관념, 네 생각, 내 생각, 내가 옳아, 네가 옳아 이런 게 끼어들지 않고 그냥 너그러운 인간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톨스토이프스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웃고 유머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는다는 것, 유머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과 자신 그리고 타인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는 마음, 꽉 막힌 마음에서 유머가 나올 수가 없지 않나요? 고집스러운 마음에서 유머가 나올 수 없지 않나요? 내 주장만 하는 곳에 유머가 나올 수 없지 않나요? 유머는 늘 가슴이 열려있고 여유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유머를 쓰고 웃으면 내 가슴이 열리기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하기입니다. 무조건 따라하기예요. 시댁의 식구들과 처가의 식구들과 푼수와 유머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신을 상상하십시오. 시댁의 식구들과 처가의 식구들과 푼수와 유머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혹시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상황이나 그들의 말이나 이런 것을 내가 듣거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신을 상상하십시오. 그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관계를 내가 심각하게 저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느슨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삶 속에 열린 마음으로 여유와 유머와 푼수와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을 쭉 따라오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